예, 안녕하세요.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제9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역사문화 지도사 이론 강좌도 이제 절반이 지나서 이제 후반부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번 구강은 난중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순신 장군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문헌 하면 이충무공 전서죠. 이게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시기에 이순신 장군의 전황에 대한 이런 기록들은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쓰신 일기라든지 이걸 모아서 이제 이충무공 전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충무공 충무공 이순신 사당 같은 데 있는 신도비 이런 여러 비문, 그다음에 유성룡과 같은 주변 인물들이 이제 임진왜란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직접 기록한 일기를 바탕으로 편집된 이 이충무공의 전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충무공 전서는 정조대왕 시기인 1795년도에 편찬된 이순신 문집입니다. 그래서 이 문집 안에 이른바 연도별로 기록한 일기를 합편해서 난중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이충무공 전서의 구성은 조선왕조 실록,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전라 자수부터 시작해서 통제사가 돼서 그 기간 동안에 전장을 했던 임진장초, 그다음에 여러 그 선조 임금이 내린 또는 비변사라든지 이런 데서 내린 유서,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일기, 난중일기가 부르죠. 그다음에 조카인 이분이 쓴 이순신 행록, 그다음에 집안에 내려오는 전승 이런 것들을 이제 저본으로 해서 14권 8책으로 규장각 각신이었던 윤행임이 저술을 하고 검사관이었던 유득공이 감독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각 부집 을묘할인 1795년이죠. 규장각에서 편집해서 교서관에서 을묘년에 활자로 인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 편의 윤음이 있는데 정조대왕의 윤음이죠. 이순신 후손의 대보단 제사 참여라든지 고금도 사당의 책 한지를 비치한다든지 신도비 건립과 영의정 추증과 같은 이런 기록들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충봉 전서에서 이수광의 지봉유서를 인용해서 또는 유성룡의 그런 그 기록을 인용해서 조선을 다시 세운 공훈이 이순신한테 있다. 이런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충무공 전서는 교서관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규장각에서 편집을 해서 이제 인쇄소가 교서관인데 정조대왕 시기까지는 이 교서관이 남산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를 전후해서 교서관이 어, 창덕궁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도남문 동쪽에 가면 단봉문이라고 있습니다. 단봉문 건너편에는 서울 국악당이 자리 잡고 그 사이에 교서관이라는 관청이 있었던 거죠. 물론 현재 교서관에 대한 역사 표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지도는 1834년에 고산자 김정호가 만든 청구도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충무공 전서가 간행했다는 것을 표시하라는 그래서 이충무공 전서 간행소 그죠? 역사 표석 설치 건의안을 준비해서 저희 한청당과 미래학교가 서울시 역사 표석 거기에다가 제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난중일기입니다. 난중일기는 충무공 전서에 편찬되어 있는 건데, 어,
1592년 1월 1일부터 노량해전 전사 2일 전, 그러니까 11월 17일까지 기록한 일기입니다. 전장에서 지휘를 담당했던 장군이 이렇게 일일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임진, 개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을미 일기는 없고 이 충무공 전서본에는 이제 을미일기가 있지만 현재 원본으로서의 을미일기는 안타깝게 없습니다. 그리고 난중일기라는 책은 존재하지 않고 연도별 기록을 이충무공 전서를 편집할 때 난중일기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자, 이 난중일기는 한 전장의 해군 지휘관이 전장의 현장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희귀성, 그다음에 원형적, 그리고 기록물색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는 개인 일기이자 또는 삼도수군 통제사인 관직에 있는 관료의 일기고 또 전쟁의 생생한 목격담을 적은 전쟁 일기라는 아주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 그다음에 무형유산, 그다음에 기록유산, 자연유산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계 문화유산에 동그란 것은 자연적인 것,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것, 그다음에 네모난 것은 인공이 가미된 것.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무형유산의 원형, 삼각형, 사각형은 요 선은 끊임없이 전승된다는 거. 그래서 둥근 것은 우주, 네모난 것은 땅, 세모는 사람. 그래서 인류가 하늘과 땅과 인간 세계의 문화적 그 유산을 전승한다는 의미를 이 도형에서 담고 있고요. 요 세계 기록 유산은 여기 선이 끊어져 있죠. 이것은 기록의 유실. 그리고 둥근 거 이런 것들은 다 파피루스나 또는 저기 우리 그 죽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는 다 이렇게 끈으로 엮어서 둘둘둘 말아서 보관했거든요. 그래서 둥근 것은 기록물을 뜻하는 거고요. 또는 요즘에 이제 음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둥글죠? 그래서 기록을 담는 또는 기록인 것 이것을 표시하는 도형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난중일기는 뭐냐? 물론 이제 여기서 난중일기의 세세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특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필본이라는 겁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서 직접 쓴 7년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충봉 전서에 인쇄본으로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필사본이 전승된다는 친필본이고요. 그다음에 비록 원본에 여기 앞쪽에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 여기 을밀기가 유실됐지만 이충봉 전서에는 돼 있기 때문에 전체가 보존됐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기록된 당시의 기록이고 또 일기체로 매일매일 기록했다는 이런 네 가지 특성 그리고 당시 지식인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한문을 썼다는 것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상당한 지식을 보유한 장군이라는 것을 이 난중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순신과 원균을 비교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뭐 원균이 무능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순신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록을 남긴 이순신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원균. 그래서 기록이 있는 이순신의 완승이요. 기록이 없는 원균의 완패이다.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 기록의 위대성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서 난중일기의 특징, 그러니까 이충모홍 전서 그 안에
7년간의 연대별 기록을 난중일기라고 했고, 난중일기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그리고 난중일기의 4대 가치는 친필본, 전체의 보존, 당시의 기록, 그다음에 매일매일의 기록이다. 이 정도로 해서 네, 이순신 장군의 제9강 난중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